자, 최신 문제에 대한 건축 전기 설비에 대한 앞에서 했죠, 그죠? 앞에서 한 것에 대한 것은 섹션별로 1근, 2근, 3근, 4근에서 나눴지만 실제 부록으로 나눈 것은 여기에서 133회하고 134회에 대한 문제에 올습니다. 봅시다. 부록에서 이건 이제 섹션별로 안 구분 안 했습니다. 앞에서 한 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한다고 보고 이해 온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문제를 한번 연습을 해보자는 얘기죠. 연습을 하고 계속 이런 문제가 또 다음에도 나오고 하니까 유사한 문제 계속 돌고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133회는 아시다시피 이게 5월 18일에 24년 5월 18일 날에 시행이 됐어요. 그 중에서 1교시가 13문제인데 이 중에 10문제를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 10점입니다. 이게 100분이거든. 100분. 100분인데 이제 1교시가 상당히 점수를 얻기가 힘들어요. 문항수가 많은 데다가 상당히 이게 수험자 입장을 봐서 이걸 어떻게 쓰면 10문이 다 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상당히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해석에서는 25점짜리 형태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도 그 문제가 또 나오긴 나오는데 그 유사한 문제 넣으면서 그걸 25점짜리 내기도 하고 25점짜리 안에서도 10점 넣기도 하고 막 이렇게 문제에 막 조합되고 또 이게 건축 전기 있으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건축 전기 가장 유사한 것이 전기 응용이에요. 전기 응용이죠. 그 다음에 잠깐 이렇게 유사한 것이 조금 비중은 작지만 반송 배전하고 유사한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죠? 특히 이제 전기 응용하고 유사하게 많죠, 그죠? 자, 봅시다. 1교시 1번 보면 군에서 렌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가전력 보호장치의 종류, 특수, 이것도 이게 뭡니까? 저쪽에서도 나오더 134에서 나오더라고. 기출 문제죠, 그죠? 또한 고저파에서 수동 필터, 아주 옛날 고전적인 문제들도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또 TN에서 TT 계통에서 감전에 대한 눈선 고장 진료, 그 다음에 내가 침해할 때 설비 손상을 어떻게 하냐, 이것도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 재료의 고유 특성에 대한 이 문제 아시겠죠? 이것도 25분짜리 나왔죠, 그죠? 나온 거 다시 나오고 또 발성번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계속 똑같은 문제가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KC 6번에서는 전기 ESS에 대한 그래서 그 전용 건물 외에 그 중에서 이제 전용 건물 아닌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하는 것은 25분짜리 나오지만 이건 또 전용 건물 외의 장소에 설치한 거, 그거는 너무 많기 때문에 뺐다는 얘기죠.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삼상 유도 전등기, 이건 아주 기본적인 문제예요, 같이. 마이너스는 우리가 델타 Y 델타 기동 보상기의 특징을 간단히 써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노이즈,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25원짜리 형태를 또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UPS에 대한 고려사항, 이것도 아주 기출 문제죠, 그죠? 그 다음에 버스닥터에 대한, 그죠? 그런 문제. 비상용 엘리베이터 특징 설치 기준, 이건 소방 문제하고 똑같아요. 소방 문제. 소방이 최근에 그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용어, 조명 용어, 히더스능, 신세성, 이건 또, 다음에 134에도 나왔죠, 그죠? 유사한 문제, 그죠? 그 전에 똑같은 문제 안 나오고, 이제 조금 이제 달리 이제 용어 설명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회로와 자기회로의, 대응성입니다. 이게 말이죠. 아주 쉬운 문제인데, 시험 문제에서, 여기에서 유사한 문제가, 정자계가 뭐냐? 또 정전기가 뭐냐 하라고 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또 나왔어요. 기출 문제를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2교시를 봅시다. 25분짜리 문제인데 그 중에서 6문제 중에서 4문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그죠? 특성, CT, 변성기, CT, PT, 그 다음에 뭐 이렇게 GPT, GVT에 대한 특성을 말해봐라. 그림하고 수직을 이용하죠. 그럼 콘덴서 이거는 아주 초적인 문제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피난수당 할 때의 문제점, 안전장치. 안전장치만 또 나왔는데, 여기서 문제점까지, 엘리베이터 쫙 올라가잖아요. 또 쫙 내려져요. 쫙 올라가 할 때는 뭐다? 밑에 있는 공기를 쫙 빨잖아요. 쫙 내려가면 또 뭡니까? 앞 공기를 쫙 이렇게 압축을 해갖고 내려가죠. 그때에 대한 연기에 대한 문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이제, 이게 과거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IC에서, 안시하고 IEEE에서 변압기 탄력 강도의 기출 문제로 아주 이제,
이게 한 10년 전에 나왔어요. 뭔가 또 나왔죠. 그 다음에 이것이 5번 문제는 전원 자동 차단에 대한 케이스 IT 계통의 그 중에서 설명해봐라. 아주 이제 딱 찍어서 나왔어요. 어렵죠. 그 다음에 단상 유도. 이것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기동 방법에 대한 기출 문제가 또 나왔어요. 실제적으로 쉬운 문제죠. 신선한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문제가 조금 신선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3교시입니다. 3교시는 6문제 중에 4문제 하나를 하는데, SPT가 문제가 자주 나오죠. 그죠? SPT에 대한 동작 기능 분리하고 내부 분리. 이 문제 특별하죠. 그죠?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접촉 일치선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예, SPD 할 때. 또, 이거는 거죠. 취급도 나오죠. 지중 개입의 이거라고 대치. 또, 및 하고, 요까지만 사실 나왔는데, 그거다 플러스해서 전압전류의 저런 성능이죠. 그죠? 이거는 뭐다? 이게 뭐, SELV, PELV, FELV에서 표해갖고, 이게 산업안전 지수잖아, 산업안전. 요 문제. 여기, 산업안전 지수에서, 1교시 2번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6월 8일 날 나왔어요. 6월 8일 날. 그 다음에 이제 배전 설계 흐름도 작성하겠다. 요거 최신에 이제 바뀌었어요. 그거 또 놓습니다. 또 놓을 거예요. 앞으로 작성하고 각 항목별 고려사항. 이건 다 신선한 문제입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류 작업 방식에 대한 단상 2선부터 3선 4선 시간 표와 수식을 통한 설명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품질 저하는 순시 전압 세그, 툭, 딥, 그 다음에 인터럽션 해가지고, 뭔가 정전, 또 플리커, 툭툭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기분 나쁘죠, 그죠? 시벨죠. 그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라. 그러면 아주 고전적인 변압기 손실, 저감 대책, 효율. 열하고 소율만 이렇게, 최대 효율 때 어떻게 되냐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죠? 그런데 이제, 저감 대책하고 플러스 해갖고 25%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 응용에 나왔던 문제가 또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4교시입니다. 1번 문제가 눈부신 걸라에 대한 뭐 4가지 종류. 이건 아주 고전적인 문제죠. 인버터, 태양광 인버터에서 대한 내용. 그 다음에 KC에서 전기자동차. 하도 이거는 거죠. 에?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왜 또 나오느냐? IX, IP 코드 그게 조금 강화돼가지고 8, 4, 1 돼 있단 말이죠. 옛날식으로 이해하면 또 곤란해. 그래서 자꾸 이제 강화되죠. 또 전기자동차 충전 장치, 그런데 전기자동차 자체가 화재가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했어요. 뭐 청라지구 해갖고 몽탕 다 태워먹고 한 70억 정도 손해를 봤죠. 벤저 자동차에 중국 제품 싸고요. 그 다음에 도난 방지 아주 가끔 나오는 그런 문제, 발견 설비. 그 다음에 변전시설, 이것도 고전적인 문제죠. 건축 환경, 그 다음에 면적 산출 방법, 이런 거. 이것도 IBS, 이것도 아주 옛날 문제죠, 그죠?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4기 끝났고, 설명은 전체 계략적인 설명 끝났고, 자, 1번 봅시다. 1교시 1번 보면 랜 구성요소하고 설계 시에 구성요소와 같은 케이블 관련 요소부터 서버까지 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NIU, 이렇게 망, CIU, BIU, 네트워크, 노드, 서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건 이 하나씩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 유닛하고 버스 BIU 해갖고 이렇게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가 있다. 7가지 요소로 되어 있고, 설계시 고려사항은 당연히 돈하고 관련된 구성이 간단해야 되고, 경제적이고, 접속 용역이 되고, 융통성, 어드레싱은 이렇게 융통성이 되고, 개청 구조를 가져야 되고, 안전이 높고, 유지 보수가 간단해야 되고, 모든 통단 네트워크 이용의 기회를 가져야 될 것이다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 여러분들 이제 보호장치 종류하고 특성을 하는데, 아주 10인짜리에서는 간단히 쓰면 돼. 예를 들어서 이제 보호장 종류 특징에서 기중 차단기에 대해서는 정의 쓰죠. 2분의 1 사이클 동안에 단락지를 기준한 전기차들 이렇게 차단 줄을 표시한다. 그래서 기중 차단기에 ACB 많이 쓰죠, 그죠? 트립단계 순시, 단환시, 장환시 3가지 특성이 있다. 그래서 보호 대상에 따라 조합 쓴다. 그냥 당연한 얘기고, 직렬 가전류 트립에서 전산이 트립되어 있다. 그래서 전체 차단 시간은 차단 용량에 따르지만 30ms, 50ms 정도로 MCCB보다 길어야 되겠죠. MCCB는 문제와 동등을 해야만 ACB가 앞에 있죠, 그죠? 앞에.
요게 이제 나와서 이게 뭡니까? 이렇게 보아 쪽으로 되죠, 그죠? 요거란 얘기죠. 이게 이제 뒤에가 MC12. 여러분 이제 이게 큐비클 레어, 그죠? MCC 판넬, 그죠? 안에 이렇게 돼 있죠, 같이, 그죠? 그 다음에 MC12란 것에 대해서는 ACB의 밑단에 있죠. 모드 케이스 서킷 브레이크다. 절로 보는 목적으로 차단기다. 그 다음에 소장치, 저렇게 모두 저런 물레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차단 용량은 게시 규정에 의해서 각각마다 제로 오픈한 다음에 2분 뒤에 다시 CO의 동작 책무라 한 번 또는 3상에서는 1회 차단 가능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나머지가 트립 끼고 트립 특수 이것은 그죠? 읽어보시고 간단하게 암기를 해놨어요. 그럼 다음에 또 논다는 얘기죠. 그럼 전동기 보호에서 이렇게 처음 사실 개발되었죠. 전동기 보호는 개발되어 있지만 실제 일반적으로 이제 배선 다빈드 개폐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보호 특성의 가바 보호에 적합하기 때문에 전동기 회로에서는 전자 개폐 MC 마그네트하고 증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고, 최근에는 단락 전류의 전자 반발을 이용한 한류 차단 형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단 전류가 200카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류 차단기에도 제작되고 있습니다. 한류형 차단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암기를 해놨어요. 이것도 문제 있으면 자꾸 물어보는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단락 전류 발생이 전자 반발력이다. 반발력대에서 가동 접촉자와 고정 접촉가 떨어진 반발 계구 동작 시간은 보통 1ms 아주 알른 그죠? 동안에 한류 효과를 한다는 얘기죠. 또한 한류 퓨즈가 있죠. 퓨즈에서는 뭐다? 한류 퓨즈 잘 안 쓰는데 봅시다. 퓨즈는 금속 용융 특성을 위한 사고 검초가 차단 기능을 겸한 보호 장치다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기준량과 용량 특성이 있고 퓨즈 전격 전류에 가까운 곳에서 용단 시간은 좀 대단히 길다 하는 것이고, 전류가 커지고 있고 발생 주울률이 이제 소자의 온도 상승에만 소비되는 거죠. 단시간 현상에서는 퓨즈 재질이라는데 크기에 따라서 전체 에너지 I제곱 T가 결정되고, 단락전류 아무리 크더라도 실제 차단한 전류는 일정하지 않고 그림 같은 한류 작용을 나타낸다. 그림 봅시다. 이 같은 그림 하나 좀 암기를 해두세요. 이런 거. 실제 이제 10전짜리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지금 25전짜리 형태를 보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약을 해갖고 제가 이제 간단한 설명 그 부분만 하면 되겠죠. 요건 25전짜리 형태에 나왔을 때 요거 차단 시간, 아까 시하고 전 차단 시간 돼 있다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퓨즈 최대 특징 해가지고 이런 것은 10짜리니까 저렴, 대전류 고속도 한류 차단 가능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러나 기본적인 문제가 있더라. 그래 적용 지점 해가지고 결산이 가능했죠. 조정이 불가능하죠. 그죠? 가전학 발생이 있고 차단 시간이 대단히 빠른 것이고, 이상 같은 적합해서 말단 보호에 이렇게 말단 보호에 이렇게 퓨즈를 측정 이렇게 설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할 때는 전후에 보호 협조 기기를 한다. 얘기죠. 그럼 전자개폐기 MC 봅시다. 전자접촉기에 열동 계정기를 조합한 것이다. 열동 계정기하고 요거 한 것이다. 용량은 전등의 용량, 보호 용량을 표시되고 보호하면 적용하면 가보호 보호가 된다는 이거. 단락 강도는 개폐기 용량이 범위라고 생각되고 보통 전기적 10 내지 12배 한도다는 얘기죠. 본질적으로 단락 강도가 적다. 그래서 단락 강도가 큰 전자개폐기에 손상을 전혀 안 주고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사고시에 점검해서 손상 부분만 교체를 하죠. 그죠? 열동 계정 안에 이제 열동 계정에 전자조직이 같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전동기 가바에서 보호된 사용하고 특성은 전동기 열 특성에 맞춰져 있죠. 그죠? 그래서 열동 계정에 선정할 때는 전동기 전격 전류하고 당연히 그죠? 기동계급이라든지 보아 특성에 결정한 시동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전류 차단기의 비교를 봅시다. 뭐 같이 차단해서 기존 차단시 상한은 0.03에서 0.5초이지만 MCCB에서는 비활용, 활용을 나눈다면 요같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활용은 요같이 아주 짧다는 얘기죠. 그 다음 3번입니다. 고저바에서 능동 필터하고 그 다음에 액티브 필터하고 그다음에 수동 필터를 해봐라. 아주 고전적인 문제죠. 아주 옛날에 나왔던 문제죠.
고주파에 대한 장애 대책으로 엄청나게 많은 뭐였나. 그 중에서 뭐 필터에 대한 얘기죠. 능동 필터를 봅시다. 제가 한번에 보안에서 발생 고주파의 종류, 크기를 검출한다. 그래서 방향이 이 고주파가 이렇게 고주파가 되면 이 반응되는 팔을 스스로 만드는 능동적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상쇄되네. 여기 상쇄되는 그냥 얘기죠. 고주파 억제를 하는 주요 기능으로서는 이렇게 고주파 상쇄를 하기 때문에 고주파 삼산 불평이 보상하는지 역률 개선한다든지 순시 전압 강화를 보상한다든지 또 전력 펄스에 블리크를 방지한다든지 비상 발전기 등과 역상 진료를 보상하는 주요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정도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동 필터, 패시브 필터 하는 거죠. 저감 물리를 보면 보안에서 발생한 LC에 이용해서 임피던스 적다는 것은 뭡니까? 직렬 공리죠, 그죠? 계통으로부터 이렇게 분리시킨다는 고주파를. 그래서 LC를 저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바 운전은 진상 운전이 되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저바 운전하면 진상 운전이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 올라간다든지 계통 리액턴스하고 병렬 공리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용시 설계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류는 동조 필터하고 하이패스 필터가 타입 파스의 3차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비교를 봅시다. 능동형과 수동형에서 필터의 비교가 간단해. 그죠? 제가 한번 역으로 고주파 발생한다는 것이고, 이건 직렬 공기를 이용한다는 거죠. 수동에서는. 고주파, 제가 보면 아주 강다. 이거는 이제 아주 해당 차수라는 얘기죠. 소비 전력 90%. 이렇게 그마침 이제 소비 전력이 많다는 얘기죠. 요거는 70% 중 정도 되죠. 구성품은 전력력 디바이스 복잡하죠. 이거는 리액터라는데 커패시터로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면적비라서 능동 필터를 100을 한다면 그죠? 복잡하기 때문에 요건 수동 필터는 그죠? L하고 C로 되어 있는 이렇게 300에서 600%에 있고 계통의 영향은 이거 영향은 안 받죠. 요건 또 수동 필터 잘못하면 이게 병렬 공기 페널티 효과도 발생할 위험이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이건 수입에 쓰기도 하고 이건 중간에 충분히 제작이 가능하죠. 정선은 용이하고 이건 필터 간 협조가 필요하겠죠. 단점은 고가다, 소음이 크다 자체, 소비 전력이 크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경보음 연시에 페널티 효과가 수동에서 있고 병렬 공기 폭발 위험이 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필터에 대한 접수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와서 액대 필터에서 저런 쪽에서 이렇게 고주파를 검출하면 여기서 이제 트랜지스터 인버터 콘덴서를 통해 가지고 무효 전력의 역고주파를 주고 가지고 이제 고주파를 상쇄한다는 얘기고 수동 필터에 대해서는 5차, 7차 하이패스 필터를 이렇게 나뉜다. 그냥입니다. 그 다음에 24년도 133회 1회 4번 문제는 TN 계통하고 TT 계통의 두 가지 사항, 누전 시에 고장 전력 감전 위험과 침입 시에 내가 나와서 침입했을 때 설비 손상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에서는 누전시에 고장절 크기 감전이면서 TNS에서 누전했을 때의 고장절 크기 감전이면 TNS 고장절건 요건 IG라는 건 ZS는 유제로 단 얘기죠. ZS라는 것은 고장 루프의 임피던스라는 것은 유제라는 것은 공칭 대시 전압이에요. 그때 RMS가 유로 시력값이다. 그 ZS 고장 루프 되니까 이게 당연하게 상도체하의 임피던스 하고 요 두 개는 거죠. 그다음에 PE하고 요거는 요 ZC2하고는 보도체 임피던스 그 합친 거하고 Z0 전원 변압기의 임피던스의 합인 것이 고장 루프가 된다. 고장이 난 지점에 이렇게 전류 흘러갔을 때의 전체의 루프 임피던스 한 얘기죠. 그다음에 보도체 즉 PE가 중성점과 연결되어 고장 임피던스가 매우 적다. 그래서 임피던스 적으니까 당연히 고장 전류 크다. 그냥 이죠, 그죠? TNS 계통, 이게 접촉 전압하고, 접촉 전압을 봅시다. 접촉 전압. 이 접촉 전압 이렇게 2분의 2호 S다. 대지 공칭 전압에, 그죠? 유제로, 그죠? 대지 공칭 대지 전압에 시력값에 절반 된다는 얘기죠. 그럼 TT 계통에 대한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 지락시의 접촉 전압이 적고, 절반 되는 거죠. 큰 지락 진료를 통해서 루프 되니까 이렇게 전체로 임피던스 적어지잖아요. 자동 차단이 보호 가능해서 감전 위험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가야 이제 10분짜리에 이걸 다 쓸 수 있으니까 그건 사실 의문수입니다.
그 하나 정도 TN 계통이 고장 높이 임피던스 해갖고 요거는 그려주시고 TT 계통은 뒤에 설명해서 미리 앞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TT 계통이 누던 시 고장질 크기 감정에서는 요거는 ZS분의 U자리입니다. 아까 중에 2분의 U자리지만 그죠? 나머지 사항은 앞에 하고 거의 같죠, 그죠? 요건 다 이렇게 암기를 해놨기 바랍니다. 암기 아니죠, 그냥 시계에 대한 요소를 설명하는 거니까 기호 기록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장질 통로가 접지구가 연결돼서 고장 임피던스가 크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임피던스 크기 때문에 뭐다? 당연히 고장 전류가 적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이 감전, TT 계통, 인두선 감전 접촉에서는 보호 접지 저항과 교통 접촉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되죠. 그죠? TN하고 비교해서 특성은 당연히 접촉 전압이 이번에 크겠죠. 그죠? 지락 전류가 적어서 자동 차단이 보호하기 어렵다. 그래서 감전 위험이 사실 큽니다. 그래서 감전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 RC 누전 차단기를 일비를 하면 되면 요즘 RC도 바뀌었습니다. 반드시 RC도 설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TN하고 TT 계통 감전 보호 차단 세 번째 보면은 보호 차단 시간에 30A 이하일 때 하고 이하의 분기회로의 최대 시간 단위 초입니다. IC 규정에서 이거 IC 할 때 여러분들 606, 3, 4, 4 이런 거 필요 없고 IC 규정이 다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U0가 이제 50에서 120, 이 50 뭐더라? 교류의 열보이죠, 그죠? 120 뭐더라? 직류 열보이죠? 그 사이에 U 자료가 있다면은 요거 시간을 이렇게 교류에서 0.8, TN에서 0.8이고 TT는 0.4 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U0가 대지 공통 결합이 120에서 230할 때 교류하고 직류 230에서 400할 때 교류 직류 400V 초과할 때 이렇게 나눠고 이건 어쩔 수 이해야 됩니다. 0.8, 0.3 이거 절반 교류 이것도 절반 교류 이것도 절반 이렇게 이해하면 편하겠죠. 0.8만 이하면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TT 계통에서는 약간 절반 아니지만 조금 줄어듭니다. 0.2이고 요건 0.07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건 0.04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번 직류 부분에서는 TN에서 150V하고 120V 사이에 직류에서 1000원 하고 TT 계통의 1000원 얼마냐 하는 것은 어떤 설비에 접속되기 때문에 차단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냥 요거 써주고 그죠? 그럼 유제로라는 것은 이렇게 선간전압, 직류에서 선간전압 되죠. 그래서 공식 교류전압 되겠죠. 그래서 TT 계통이 TN 계통보다 간접 위험이 취약해서 유압표 같은 차단 더 빠른 차단이 요구됩니다. TT가 더 빠르죠, 그죠? 그죠? TT가 훨씬 빠르죠. 요거 절반 아닙니다. 요거 약 절반이요, 그죠? 요거는 훅 떨리죠, 직류에서는, 그죠? 요것도 절반 더 떨리죠. 절반 약간 더 0.1이야죠. 0.2에서 좀 떨리죠. 요건 더 떨리지, 그죠? 그런 식이다 하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내서지 침입할 때 설비기기의 손상에 대한 것에 TN하고 TT. TN은 그림과 같이 전원체 시험에서 계통의 접지절압 부분에 낭내가 땅 하면 상승되더라도 노출 도전부의 전이가 전원 전이하고 등 전이가 되게 되면 설비 손상 없다 하는 얘기죠. TN, TT 계통이 그렇고 TN에서는 그림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 전원체계 침입할 때에 낭내 상승하면 설비 접지간의 접지가 독립되어 있다. 독립되어 있으면 전이차가 있죠. 그래서 손상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SPD를 설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같이 그죠? 요 그림 하나 그려주시고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은 10자리만 이 책에서 아주 간략 해갖고 한 페이지 반 정도 되지만 20번짜리 형태니까 이거 다음에 또 놓으시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 반드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요거 헷갈리면 이런 거 올챙이가 들어갔다, 올챙이가 막았다 아니죠. 올챙이 또 들어가면 더 막았다. 등수선과 보호 도체의 겸능이다, 팽이다, 그냥입니다. 이런 거 헷갈리지 않더라. 요럴 때 올챙이가 톡 튀어나올 때 이런 거 있죠. 요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게 그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고에서 케이스 1 사이에서 접대 시스템 구분의 종류에서 접대 시스템의 개통 보호 필요 시스템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안전상 여러 가지 경우에 접지 공사를 실시하죠. 개통 접지라는 것이 뭐라는 거, 요거죠. 이것도 시험문제 따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돌발진 상해 이상 내에서 대지 개통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변환기 중성점에
대지와 접속하는 것을 개통접지라는 해요. 일반적인 중성선 접지를 말하죠, 그죠? 개통접지라는 것은 결국 뭐냐, 보도체 중성선의 접속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뭐다, 이렇게 TN 계통이냐, TT 계통이냐, IT 계통으로 분류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호접지라는 것은 뭐냐, 일단 감전에 대한 의미죠. 보호접지라는 것은 그 당시 감전에 대한 보호 목적이다. 그래서 기기 한 점, 여러 점을 접지하는 거다. 세 종류가 접지 계통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고장전류 전차단이라든지 허용 접촉 전압의 기준이 각기 적용됩니다. 그래서 보호접지라는 것은 누든 차단이 아닌 보호접지 등등이 본능인데 비접지 국부 등등이 본능에서 보호에 따라 적지를 시행해야 되고, 또 KC, 이때 먼저 KC 133, 123만 그냥 KC 규정에서 가전류 보호, 그 다음 고장전류에 대한 보호의 규정에서 시속 시정이냐는지 제한, 또 제 허용한도 한계를 고려한 KC의 보호 대책에 따라서 도체 규격이 또 강에 있죠. 그래서 적용함을 규정하고 있죠. 그죠? 비례 시스템 접지라는 것은 뭐다 하는 것은 비례 보호 대상물의 내격이 확실히 협의내서 내격 진료를 대지를 안전하게 건물 있으면 안전하게 내 진료는 안전하게 이렇게 대지로 방역하면서 건축물을 보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례 시스템 그런 내에서 그런 내기를 안전하게 대지로 흘려보내기 위한 접지규격을 대지에 접수하는 말이죠. 그래서 비례 시스템 접지는 KC 규정에서 비례 시스템도 있고 접지구 시스템, 접지 본딩, 검색 설비의 등진이 본딩, 인입 설비 등진이 본딩 및 등진이 본딩 바에 따라서 접지를 시행돼야 됩니다.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비례 시스템뿐만 아니라 접지구에 대한 다른 기준에도 관련된 접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접지 시스템의 시설의 종류가 보면은, 보통 보면 어떻게, 단독 접지 시스템의 좀 시설 종류에 따라서 세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독 접지라는 것은 그야말로 단독되어 있다는 얘기죠. 접지 개통, 특과 개통 접지하고 그 좌우에 독립적으로 된 것을 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이제 TT 계통의 IT 계통에 따라서 비낙기 중성점과 접지 노출부 보호 접지를 규정해서 기본적으로 단독을 하고 있다. TN 아니고요. 공통 접지라는 건 등전이 된다. 그래서 과 접지하고 좌합을 공통으로 접지하는 거죠. KC 규정에서 특과 좌합을 접지기 근접해서 시선을 뱉는 소리는 이와 기타 유사한 것의 공통 접지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죠. 특히 도심지 같은 데 건물이 밀집되지 접지 상호가 전이 간섭이 접지산이 이 접지 있으면 이 접지하고 요거 상호 간섭, 그죠? 요 지락 진료에서 여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밀집한 거에서 상호 간에 접지 간섭이 있다,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제약에 따라서 특과 호합에서 저합 접지의 분류를 다른 효과가 곤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 접지 시스템에서 공통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통합접지라는 거 봅시다. 통합접지라는 거죠. 통합접지하고 공통접지 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것도 면접시험에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통합접지랑 하나를 뭉쳐 모았다. 이제 비례, 통신, 접지를 통합한다는 그 얘기죠. 통합접지 시는 이렇게 본질적으로 건물 내 사람이 접속하는 모든 도체의 대지 전이를 유지한 등전이로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접지 개통하고 건축물이 이렇게 비례 설비, 통신 설비를 접지를 뭉쳐 몰아가지고 통합을 한다는 사용할 때 반드시 내 서지에 설비가 이렇게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뭘 설치한다? SPD를 설치한다. SPD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죠? 자, 5번입니다.